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7일 저녁 7시 20분입니다. 오랜만에 트럼프가 미국 언론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총무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맥코넬을 아주 인신공격을 하면서 배신자다, 너무 늙었다, 웃지도 않는다, 이런 지도부를 교체해야 된다. 앞으로는 자신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밀고 나가는 후보를 선거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동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갈라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화당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미치 맥코넬은 공화당의 상원 총무로서 오랫동안 공화당 정권의 실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트럼프의 1차 탄핵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을 해도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더라도 침묵하면서 꼭 참다가 지난 1월 6일 딱 정색을 하고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데 이어서 묘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를 탄핵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탄핵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헌법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은 전직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하다 하면서 이번 탄핵 재판에서는 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 해서 탄핵 찬성 57표, 그리고 탄핵 반대 43표가 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 7표가 트럼프를 반대하면서 탄핵 찬성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10표가 모자라서 탄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후에 미치 맥코넬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국회에서 아주 놀라운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연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연설보다도 훨씬 더 신랄했습니다. 자유세계의 지도자가 그림자 세력이 나라를 훔치려 한다고 몇 주 동안 소리를 질러놓고는 그 말을 믿는 추종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때는 놀라는 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부표를 던졌느냐에 대한 해명을 하고,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의 희망이 아니다, 공화당은 새로운 길을 걸어야 된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언론의 반응은 반발이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연설을 잘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일찌감치 퇴임하기 전에 서둘러서 트럼프를 탄핵했어야 된다. 그럼 자동적으로 공직 취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과 완전히 트럼프란 암덩어리를 잘라낼 수 있는 결정적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맥코넬이 미적미적 하다가 지나놓고 부표를 던져놓고 이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고, 아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즉 공화당이 이제 내분 상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트럼프를 계속 추종하는 세력과 미치 맥코넬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이제 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약속했듯이 앞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지금 미치 맥코넬 같은 이 지도층을 교체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그것은 결정적인 시기는 2022년 중간선거입니다. 그 중간선거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딱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도
트럼프의 힘을 빌려야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이런 사람은 결별하기가 힘듭니다. 이 결별을 하면은 트럼프 지지 세력은 아주 극성파니까 막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딕 체니 부통령의 따님이죠. 리즈 체니. 이 사람이 하원 의원인데 하원의 랭킹 3위가 되는 공화당에서 아주 중진 의원인데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아주 명문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이오밍 출신이에요. 아버지도 와이오밍 출신이고 그래서 와이오밍에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 집안이 트럼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공화당 정통 가문이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에 반대했던 상원, 하원 의원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화당을 자기가 한번 멋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미치 매코넬이 또 반발을 할 테니까 이 노선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코넬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느냐. 결정적으로 트럼프를 보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총대를 메고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이번에 탄핵하는데 앞장섰으면은, 매코넬이 앞장섰으면은 10명 이상이 더 합세를 해가지고 탄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한 30여 년 동안 노회한 상원 지도자죠. 그러나 결단이라는 것은 그런 경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공화당이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공화당의 이 노선 투쟁은 결국은 이거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과 부시, 레이건 같은 정통 공화당파의 대결입니다. 여기에 무슨 타협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한번 빠진 사람은 자기들이 핍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골치 아픈 존재가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일반 거짓말과 이 음모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 이렇게 내분에 빠지면은 제일 기분 좋은 것은 바이든일 겁니다. 바이든과 민주당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저주로 너희들은 20년 이상 집권 못할 거니까 한번 두고 보라. 이렇게 아마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함정에 빠졌습니다. 공화당이 함정에 빠졌어요. 이 음모론이 얼마나 겁나는지 이렇게 아시겠죠. 음모론이 황당무계한 걸로 밝혀졌고 모든 소송에서 다 져도 트럼프를 맹종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비율은 좀 줄었겠죠. 아무래도 공화당이라는 근사한 정당 하나가 이제 아주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젖혀놓고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실언을 하면 할수록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또 이 트럼프가 공화당을 이렇게 괴롭히게 되면은 공화당에서 자기 대통령 후보감을 만들어내기가 곤란합니다. 트럼프는 자기 척근일수록 마지막에 가서 아주 가차없이 버리고 배신합니다. 마이크 펜스가 있었죠. 마이크 펜스가 사실은 자기 대통령 후보감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이크 펜스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배신자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라는 여성분, 인도계 여성분인데 이 사람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맹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공화당이 2022년에 설마 트럼프가 출마할 수는 없는 거고, 트럼프 출마했다 해도 뭐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또 출마하는 거겠죠.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공화당은 젊은 새로운 대통령 후보감을 만들기가 어렵게 됐다는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1930년대에서 40년대 넘어가서 12년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선을 연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보 공화당 대통령 시절에 대공황이 왔어요. 그 대공황을 수습한다고 들어가서 또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해서 민주당 집권이 12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또 트루만이 나왔어요. 트루만이 또 8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했어요. 20년. 이번에 트럼프가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내란 선동적 행동을 하고 해가지고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규정되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후보는 깨끗하게 그만뒀지만은 트럼프는 깨끗하게 그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화당에 계속 짐이 되고 공화당 분열에 앞장서게 되면은 그야말로 공화당은 앞으로 2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한다 하는 게 농담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모론의 무서운 점을 우리가 다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